크립토 이슈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디센타 대표 변호사님 홍푸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굉장히 또 핫한 주제를 좀 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요. 최근에 어제 신현성 전 차이 코퍼레이션 그 대표 및 뭐 몇 분이 이제 불구속으로 지금 구속 기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와 관련돼서 뭐 천문학적인 뭐 피해를 보고 뭐 굉장히 많은 핫한 이슈가 있었는데 구속 기소가 될 줄 알았는데 불구속 기소가 되면서 좀 약간 지금 뭐 업계에서 좀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 홍 대표님 또 관련돼서 오늘 많은 이야기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먼저 첫 알겠습니다. 번째부터 신현성 대표가 자본시장법으로 뭐 사기 위반이나 뭐 사기 혐의로 좀 기소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좀 의외성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코인인데 가상 자본시장법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신현성부터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신현성이라는 사람이 이제 티몬 창업자이자 또 권도영이랑 테라폼 랩스를 좀 공동 창업한 사람이죠. 그리고 간편 결제 회사인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24일자 어제죠. 예, 어제자로 남부지검에서 뭐 다양한 혐의,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다양한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최초로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일단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루나테라에 관련돼서 좀 약간 간략하게 사태에 대해서 조금 약간 요약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루나는 일단 권도영이 운영했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의 알고리즘 구조를 위한 코인입니다. 루나는 테라의 가치를 1달러에 고정시키기 위한 수단 코인인데요. 테라의 가격이 1달러보다 높아질 경우에는 테라를 매각하고 루나를 구입해서 1달러에 맞추고, 그 다음에 테라의 가격이 1달러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루나를 매각하고 테라를 구입해서 테라의 가치를 1달러로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테라와 루나에 끊임없이 자금이 들어와야 이제 그 구조가 유지가 가능한 구조였는데, 약 1년 전에 사람들이 자금을 대량으로 인출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루나와 테라의 가격이 모두 무너진 상태로 지금까지 오게 됐죠. 네네네. 그러면 일단은 뭐 저희가 얘기하는 권도영 씨는 뭐 국내에서 지금 아직 소환이 좀 어려운 걸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 전 대표가 일단은 지금 불구속으로 뭐 했지만 뭐 향후에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지금 수사가 진행될 걸로 홍 대표님 보고 계신지 좀 말씀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여기에 핵심 인물은 뭐 테라폼 랩스의 공동 창업자 2명으로 보입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권도영과 신현성 대표 두 사람인데요. 권도영은 루나 사태가 벌어진 뒤에 국내에 아직 오고 있지 않고 해외에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고 여권을 위조한 혐의로 이미 거기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판이 끝나고 송환이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반면 신현성은 계속 국내에 거주를 해왔고 검찰은 과거 2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구속하지 않고 그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어쩔 수 없이 불구속 상태로 이제 재판에 넘기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저희가 이제 법률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조금 지식을 돋보자. 자,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불구속 기소가 됐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구속 영장을 계속 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법률적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먼저 일반적으로 뭐 구속과 기소를 되게 헷갈려 하시는 경우도 네네.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법적인 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구속이랑 기소를 완전히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구속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경찰이나 뭐 검찰 아니면은 뭐 법원에서 이제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불구속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평소에는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제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수사를 받을 때에만 이제 경찰서, 뭐 검찰청, 법원 여기에 출석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은 뭐 귀가를 하던 아니면 자기의 뭐 회사를 가던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평소처럼 뭐 그날만 뭐 시간을 빼면은 뭐 직장을 다니거나 사회생활도 정상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구속이라고 하는 거는 편하다는 거, 쉽게 말해서 구속이 안 된다는 거, 구속을 이제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불구속이라고 하면 약간 죄질이 조금 뭐 덜하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문제가 안 일으켜질 것 같으니까 뭐 불구속을 시키는 걸로 보는데 그러면 불구속이라고
불구속 원칙이라고 하면 원래는 뭐 구속이 돼야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큰 이렇게 뭐 이슈가 되는 상황이니까 불구속보다는 이렇게 구속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불구속으로 된 이유가 있는 걸까요? 네, 먼저 뭐 일단은 뭐 불구속 수사나 재판이 원칙이고 뭐 예외적으로 이제 구속 수사나 재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뭐 이 구속과 관련돼서 더 말씀드리면은 법은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 구속을 하려면은 뭐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다음에 뭐 주거가 없거나 아니면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도주 우려가 있거나 이런 사유가 있으면은 이제 수사 중에는 검찰의 청구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게 되고요. 뭐 재판 중에는 법원이 바로 이제 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속이 되면 우리가 뭐 알다시피 이제 구치소에 갇혀서 자유가 없죠. 그렇게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다음에 석방되기 전까지는 나갈 수도 없죠. 그렇게 해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도 어려워져서 이제 그런 수사나 아니면 재판에 대응하기도 아주 어려워지는 것으로 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대부분 불구속이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그럼 여기서 여기서 아까 아까 말한 많지만요. 기소라는 건 뭔가요? 일단 기소 같은 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법원 그 검찰이 법원에 이제 얘가 잘못을 했으니까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이제 죄를 받게 해달라고 검찰이 청구하는 것이고요. 기소는 검찰이 수사한 결과 이제 죄가 인정된다고 이렇게 검찰은 본 것이죠. 근데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면 이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재판일 때마다 이제 뭐 구치소에서 법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은 평소에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그 재판 일자에만 법원에 출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법원이 신현석을 불구속으로 기소를 하게 된 그 어떤 그런 상황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뭐 그러면 그게 뭐 특별하게 뭐 죄가 뭐 덜하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아니면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원칙적으로는 그 두 개가 큰 상관은 없는데 뭐 검찰은 일단은 과거 두 번이나 이제 그 신현성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말하면 뭐 검찰이 신현성 대표를 구속하는데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재판에 넘기는 것이고요. 신현성은 재판일에만 이제 법원에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만 뭐 혐의가 아주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자신의 혐의를 방어하는 데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래는 검찰은 구속으로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두 차례나 구속으로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법원이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얘는 불구속으로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니까 검찰은 어쩔 수 없이 방향을 바꿔서 불구속으로 기소를 했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번에 그 신현성 씨가 그 검찰의 그 혐의를 받은 적용 내용은 어떤 건지. 네, 먼저 아주 많거든요. 일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있고요. 공모규제 위반을 했다는 혐의가 있고 무인가 영업을 했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특경법상 뭐 사기 횡령 배임 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뭐 그 특금법 위반 그리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증제 뭐 업무상 배임 이런 것들이 그 아주 많이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방어하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상당한 노력이라고.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 자본시장법은 그 대표님은 자본시장법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고 했고 오늘도 역시 그 되게 상당히 고전을 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역시 동일하게 자본시장법을 주목한다고 하셨는데 뭐 그 이유가 좀 따로 있으신 건지요? 네, 일단 이 혐의들 중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이 함의하는 바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뭐 검찰이 코인이 증권이라는 전제하에 법원에 사건을 넘긴 대한민국 첫 사례입니다. 그 때문에 공식적으로 한국에서도 이제 코인이 과연 증권이 될 수 있는가의 판단 기준과 그 논리가 판결문에 그대로 나오게 될 예정이고요. 코인의 증권 여부 판단 기준이 향후 코인 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검찰이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의 혐의라고 이제 적용을 했다고 하면 코인이 뭐 거의 증권이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봤을 때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사실 맞는 상황인가요, 지금요? 네, 먼저 이제 검찰은 뭐 테라루나를 이제 증권으로 보고 있는 거는 맞고요. 법원이 인정하는 거는 또 별개입니다. 다만 모든 코인이 당연히 만약 이게 증권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코인이 이제 증권이 되는 건 아니고요. 증권인성이 있는 코인만 그게 판단이 되겠죠. 먼저 검찰과 별도로 이제 그 자본시장법이 이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이제 자본시장법 178조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금융투자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금융투자 상품에는 증권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증권 중에 투자계약 증권이라는 것이 이번에 쟁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은 이 바로 테라루나가 투자계약 증권이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한 것이고요. 법원이 인정하는지 여부는 앞서 말했듯이 향후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번 그 서울 남부지방 그 법원에서 루나가 투자계약 증권이 아니라고 했던 판결이 제가 얼핏 그 뭐 저기 기사를 통해 본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네, 뭐 그 맞기도 하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먼저 그 증권성 여부를 뭐 대충이나마 판단했던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이제 작년 10월 6일이죠. 이제 신현성 대표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거기서 남부지법이 이제 루나가 투자계약 증권인지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맞다고도 안 하고 아니라고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4월 2일 이번 연도 4월 2일에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유보적인 혐의를 그러니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월 16일에 검찰이 또 이제 신현성 대표의 뭐 재산에 대해서 몰수보전 그 혐의를 그 적용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처음에 기각됐다가 즉시 항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 기각을 하면서 그 법원이 루나가 금융투자 상품 즉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물론 좀 부정적으로 이제 본 거는 맞죠. 그러니까 처음에 검찰이 신 대표를 자본시장법으로 지금 해서 기소를 올렸는데 과거 이제 그 구속을 하려고 하는 두 차례에 의해서 그 반려됐던 상황이 첫 번째는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했었고 두 번째는 해당한다고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약간 뭐 보면은 증권성이 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번 그 루나테라 즉 신현성 씨 신 전 대표의 이 그 상황이 왜 코인에 대한 증권성 여부가 이렇게 중요한 사례로 지금 계속 적용이 되는 걸까요? 일단은 뭐 코인의 그러니까 증권성을 띠는 코인이 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증권인지 아닌지 둘 중 하나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은 코인이 증권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은 이미 고강도의 그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증권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본시장법이 이미 있기 때문에 증권이 되는 코인은 사실상 국내에서 살아남기가 어렵고 뭐 별도의 그 규제를 받을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은 자본시장법은 엄청난 규제를 이미 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증권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올수록 지금처럼 코인은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고 국회에서 이제 새로운 법을 빨리 제정해야 된다. 뭐 이런 그 필요성을 더욱 커지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약간 번외적인 질문이긴 한데 예. 지금 일단은 신 대표가 법원에 어떤 이런 검찰과의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예상하건대 조금 기간이 얼마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기간은 정말 다양한데요. 일단 네. 먼저 구속 기소가 되면은 이 1심에서 6개월까지 이제 잡아놓을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뭐 만약 실형이 나오면은 계속 이제 그 석방이 안 돼야 되니까 보통 1개월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이제 결과를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불구속 상태면은 굳이 뭐 이미 석방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미 들어간 적도 없죠. 네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6개월 안에 선고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도 법원이 없으므로 6개월을 넉넉히 넘길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아직 그 이 사태 루나테라의 핵심인 권도영 씨가 지금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서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그 여권 위조 뭐 이런 걸로 지금 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여쭤보냐면 아직 그쪽에서 어떤 법원에 대한 그러니까 판례나 미국에 대한 입장이 현재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한국에서 어떤 판례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가 좀 갑자기 궁금해서 이제 변호사님께 여쭤보는 건데 그렇게도 역으로도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될까요? 예, 그럼요. 뭐 미국이라든가 다른 외국에서 이미 앞선 뭐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온 건 사실이지만 코인이 증권이라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선 판단한 게 없거든요. 근데 뭐 법은 이제 뭐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고 뭐 미국은 이제 미국은 이제 영미법계 대륙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대륙법계 법리니까 똑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른 판결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고 뭐 그것은 이제 또 오히려 역으로 미국이나 다른 유럽의 뭐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신대표, 그러니까 공범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신대표, 신전 대표의 어떤 그 판단에 의해서 미국이나 아니면 해외에도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들리는데 그 말이 맞는 상황인가요? 예, 그렇죠. 사실 뭐 투자계약 증권을 이제 처음으로 판단한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미국에서 1960년대 정도에 이제 뭐 오렌지 농장 관련 판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하위 테스트라고 하는 이제 투자계약 증권의 이제 그 요소가 나온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자본시장법에서 투자계약 증권에 대한 요소를 구분하고 있지만 그거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 케이스가 나오는 거고 그거는 이제 전 세계 법원에서 그 논리를 뭐 그대로 차용하진 않겠지만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지금 저희가 어떤 국내에서 향후 어떤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리가 되면 해외까지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특히 루나테라 사태는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이게 조금 이슈가 되게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있는 어떤 이런 법적인 어떤 그 결과가 해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얘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뭐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좀 약간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면서 그 향후 재판이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계세요? 일단은 향후 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향후 재판 같은 경우는 뭐 이때 권도영이 이제 국내에 오기 좀 전이니까 먼저 신현성 대표에 관해서 이제 결국 검찰이 증권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아주 다양한 뭐 제가 듣기로는 거의 논문 수준의 의견서를 작성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제시할 거고 반면에 신현성 쪽은 이 루나와 테라가 왜 증권이 아닌지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이제 기각될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검찰이 논문 수준으로 판결문을 작성했다고 하신 건가요? 판결문은 아니고요. 뭐 이제 예, 예. 검찰도 뭐 신현성과 대등한 입장에서 법원에 네네. 서로 싸우는 입장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네네. 검찰이 법원에 루나테라가 왜 증권인지를 입증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를 그 입증하기 위해 뭐 국내외 논문을 좀 많이 이렇게 인용했다. 그러니까 뭐 입증에 자신이 있다. 아. 이렇게 그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대표님 결국엔 이번 핵심은 이게 루나테라가 증권이냐 아니냐가 핵심 사항이 되는 거고 증권으로 인정을 만약에 법원이 증권으로 인정한다고 얘기하면 신영상 대표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인정이 안 되면 이제 신영 대표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러면 뭐 이거는 좀 번외적인 질문이긴 한데 법원이 이거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굉장히 또 그 판사님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예, 그렇죠. 이거는 정말 국내에 뭐 기존에 있는 법리 같은 경우는 과거 판례가 많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소가 처음 됐기 때문에 1심 판단 자체가 이제 다른 대법원에 좀 신뢰 있는 판례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독자적인 논리와 아니면 기존의 뭐 다른 학자들의 이런 의견까지 전부 들어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판결문도 아주 길고 자세하게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의외로 이 그 재판의 결과가 조금 길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판례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 그러니까 저희 뭐 쉽게 말해 생태계에 종사하는 업계 관계자들도 있을 것이고, 뭐 교수님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저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 혐의가 이미 10개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이제 하나하나 뭐 입증하고 반박하는 데에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에서 투자계약 증권이 될 것인가, 코인이 이 증권인가 여부는 아주 이제 그동안은 많은 논란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6개월은 물론이고 1년 넘게도 갈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 그 뭐 루나테라뿐만 아니라 코인 프로젝트가 좀 주의해야 할 점 있다고 얘기하면 어떤 점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 뭐 이거는 세계에 좀 주목을 받는 판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뭐 판단이 나오기 전부터도 증권성과 관련된 논의가 많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특히 검찰은 이제 루나가 증권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뭐 아주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텐데 검찰이 루나가 왜 증권인지 이거를 의견서라든가 아니면 법원에서 많이 제시할 거거든요. 그 증권이 해당하는 요소를 코인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이제 그걸 보고 아 이거는 왜 검찰이 이런 요소 때문에 이 루나테라는 증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요소들을 이제 국내 프로젝트는 이 상당한 이런 증권적인 요소를 좀 제거하는 것이 향후에 자본시장법으로 재판이나 이런 그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한 좀 좋은 안전장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그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게 하나의 교과서가 될 수 있다라는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오늘 예.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